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진로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 일주 중에서 일지에 사화를 깔고 있는 일주의 최고사주와 최악사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식갑자 일주 중에서 연, 월, 일, 시 일지에 사화를 깔고 있는 일주가 5개가 있죠. 제가 칠판에 표기를 해뒀는데요. 일지에 사화를 깔고 있는 일주 5개. 을사일주, 정사일주, 기사일주, 신사일주, 계사일주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이렇게 5개 일주를 가진 분들, 이분들은 어떤 달이 1년 12개월 중에서 어떤 달이 상승운이고 어떤 달이 하락운인가, 최고의 달과 최악의 달, 그리고 보통의 달은 어느 달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일주와 월만 가지고 단식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개인별로 종합 판단을 하면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사화라고 하는 거, 사화. 예, 이것은 주역 64개 중에서 첫 번째 중천건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화는 주역에서 6양에 해당합니다. 6개가 모두 양, 그러니까 양 중에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이제 사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 예, 특히 월지나 일지에 사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이런 시기이고,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화가 사주에 있으면 우월감이 있지요. 나는 대단하다라는 우월감. 그리고 정열적이고, 그리고 펼치는 기운이 대체적으로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움츠리지 않고 이 사화는 펼치게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화를 가지고 있는 을사일주, 정사일주, 기사일주, 신사일주, 계사일주뿐만 아니라 사화를 사주에 가지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순간적인 판단력이 매우 빠릅니다. 임기응변에 능하고, 그 다음에 효심이 지극한 효자, 효녀가 많은 편입니다. 반면에 이 사화는 뱀이지요. 뱀은 꾀가 많습니다. 예, 두뇌 회전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해 타산에 굉장히 박습니다. 그 다음에 큰 돈을 벌겠다는 돈 욕심도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사화를 깔고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할 때는 변두리보다, 예, 번화가, 그러니까 로데오거리라든가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전철역 근처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번화가에서 사업을 하면 안성맞춤이고, 예, 이제 이렇게 번화가에서 했을 때 크게 발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최고의 달, 최악의 달, 그리고 보통 달은 어느 달인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펼칠 때와 오므릴 때, 움츠릴 때를 이제 판단해서 이제 행동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최고의 달. 이 사화를 일지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최고의 달.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리학과 매화역수를 융합해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사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지에 사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최고의 달, 이것은 4월이 됩니다. 자축이며 진사 4월, 예, 양력으로 5월 5일부터 한 달, 이것을 4월이라고 하죠. 예, 이 사화는 일지의 사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비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비견은 이 매화역수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최고의 달이다. 그러니까 일지의 사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4월, 여기에서는 펼쳐도 된다. 상승운이다. 두 번째, 6월 양력으로 보통 9월 7일부터 한 달이죠. 6월 이렇게 되면 사유축 합이 되지요. 사유축합.
예, 대단히 좋습니다. 최고의 달이다. 그 다음에 축월도 괜찮습니다. 축월. 자, 사축은 사유축 삼합에서 가합이죠. 가합이더라도 일단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예, 월지가 아니라 일지의 사화를 가진 분들입니다. 일지의 사화를 가진 분들이 이 월이 왔을 때 이것은 상승운으로 발복하기 때문에 펼치면 됩니다. 반면에 최악의 달은 어느 달이냐? 자, 인월이지.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 2월 사이 입춘부터 한 달인데 인사형을 짜지요. 물론 사주에 수화, 조가 맞는 사람은 까딱 없는데 수화 중에서 수화 기재가 아니라 수화 미재, 수화가 일단 조가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인사 형살이 작용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최악의 달이다. 그 다음에 신월. 자, 역시 인사형도 되지만 이 신월은 사신형이 되지요. 사신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신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조가 맞는 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조후가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술월. 자, 술월은 대체적으로 6월 다음에 술월이죠. 양력으로 10월 8일부터 한 달. 사술 원진이 되지요. 사술 원진. 그래서 이제 사주의 월지나 일지의 사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신탕, 개고기를 멀리하면 좋습니다. 예, 사술, 이 뱀 사자는 이 개하고 이제 개술자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다. 원진 관계다. 그 다음에 마지막 최악의 달은 해월. 지금이 해월이죠.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양력. 이것을 해월이라고 하는데 사해충이 장렬하지요. 월지에 있으면 괜찮은데 월지나 연지에 있으면 뭐 이사도 가고 직업 변동도 되고 그런데 일지에 있으면 이렇게 일지의 사화가 있으면 100% 부정적입니다. 일지를 충하면 100% 부정적이다. 배우자 불화라든가 건강 면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안 된 달이 4개가 있죠. 그러니까 자월 보통입니다. 사화를 깔고 있는 분이 자월을 만나면 보통. 그 다음에 여기 없는 게 묘월이 없지요. 묘월도 보통이고. 그 다음에 진월이 빠졌죠. 진월. 그 다음에 5월이 빠졌죠. 예. 그러니까 자월, 묘월, 진월, 5월생은 이 사화를 깔고 있는 분들한테 보통 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 이렇게 최고의 달에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주식 이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최악의 달이라는 것은 사건 사고 관제 구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인자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달이라는 것은 본인이 갑이라는 거고 칼자루를 잡았고 그 다음에 최악의 달이라는 것은 본인이 을의 입장에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즉 칼날을 잡은 게 최악의 달이지요. 이 보통의 달은 괜찮습니다. 무난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최악의 달을 맞더라도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면 이 흉한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을 갖춘 사람, 내공이 있는 사람은 절대 사주대로 살지 않고 사주에 얽매이지 않고 사주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주에 맹신하고 끄달리냐?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사주에 얽매입니다. 내면이 탁한 사람. 하지만 실력을 갖추면 사주를 이렇게 활용해서 이게 사주 활용이죠.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안다라는 거. 예,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실력이 없는 사람이 돈 욕심을 내면, 재물 욕심을 내면 건강과 수명을 재촉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지금 어렵고 답답하다, 깝깝하다 이러면 돈 욕심을 낼 게 아니라 돈 욕심을 낸다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내면의 질량과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 욕심을 내는 사람은 큰 돈은 벌 수가 없다. 먹고 살 정도의 돈은 벌 수 있어도.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은 돈 욕심을 내지 말고
공부 욕심과 사람 욕심, 맑은 사람의 이런 사람과 어울리는 욕심을 내면 돈과 재물은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천지인 대자연의 운용 법칙이 됩니다. 자, 20, 30대, 3, 40대는 괜찮지만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5, 60대가 돼서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냄새가 나고 몸에 병이 오고 심신에 병이 옵니다. 그 다음에 5, 60대가 돼서 실력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디딤돌은커녕 걸림돌이 됩니다. 자식한테도 나이 들어서 실력이 없으면 괄세를 당하고 자녀한테도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실력, 두 번째도 실력, 세 번째도 부족한 실력을 갖추면 존경받는 어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 이 말은 실력과 내공을 갖춘 사람은 가만히 있어 그 실력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죠.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만일에 발전이 없이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인간은 진화 발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3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전문자의직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해서 부단히 자신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이 사주를 공부한다는 게 자신의 단점을 깨달아가지고 보완하는 겁니다. 개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단히 그 노력해서 이런 상승운으로 발복하는데 누구나 3년만 노력하면 상승운으로 발복해서 우뚝 서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공지사항을 드리고 마치는데요. 요즘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주상담 신청을 하시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예년에보다 부쩍 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가족사주 상담을 하시는 분들 제가 우측 하단에도 표기해 놨는데요. 가족사주 상담 시 전체 상담료에서 5만 원을 할인해드리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신청자 수는 50명에서 마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개묘년 운세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여러 가지 자녀라든가 가족의 종합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 할인 이벤트 기간에 1명과 2명 신청은 할인이 안 되지만은 가족 3명부터 4명, 5명까지 가족 3명부터 5명까지 이렇게 가족 사주를 상담을 신청하시면 정규 상담료 총 금액에서 5만 원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 명리적성 비법 노트 책이 있는데요. 이 명리적성 비법 노트 책이 이번에 2세가 추가 증세돼서 이제 발행이 됐는데요. 출간되자마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가지고 바로 교보문고라든가 예스24 온오프라인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리고 진화적성 비밀 코드 책도 품절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명리적성 비법 노트 책도 일단 품절되기 전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명리적성 비법 노트 책에는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사화라든가 제 강의,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강의, 심산 멘토의 온오프라인 강의에 그 모든 엑기스가 이렇게 농축되어서 노하우가 이렇게 이제 비법으로 일단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5만여 명 이상의 실제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었던 노하우와 경험과 데이터가 농축 엑기스로 이렇게 실려 있으니까 꼭 필요하시는 분은 품절되기 전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사원장에 60갑자 중에서
일지에 사화를 깔고 있는 이 5개 일주, 이분들의 최고의 사주, 최악의 사주, 보통의 사주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